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자 아나운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개의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왔는데요. 밤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 큰 일들이 있었죠. 가장 첫 번째 이슈라고 하면은 바이비트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가 워낙 큰 소식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5분짜리 영상 2개에 걸쳐서 소식을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떤 플로우로 지나갔었는지 그걸 훑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항상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 원문 기사를 가지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우선 훑어보고 갈게요. Latest on the Bybit record breaking $1.4 billion crypto hack. 자, 바이비트가요. 거래소죠. 바이비트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밤사이에 그리고 간밤 이 주말 사이에 일어난 바이비트 해킹 소동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할 텐데 사상 최대 정말 규모입니다. 1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해킹이 되었다. 이 소식에 오늘 저희 보안주들도 강한 흐름을 오늘 국내 시장에서 보였는데 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이슈는 바이비트 CEO에서부터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이비트 CEO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콜드 월렛에 있었던 14억 달러짜리의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비트 CEO가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고객 자산은 충분하고 안전하게 현재 잘 보유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말을 남겼나 보니까 이 공식 X를 통해서 거래소 내의 고객의 모든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면서 당사는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창펑자오 그분이죠. 그분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요? 바이낸스의 CEO시죠. 이분이 "출금을 일단 막아라."라고 이제 좀 강수를 두게 되면서 옛날에 FTX 붕괴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도 창펑자오가 굉장히 강한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렸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갑자기 그 시점이 좀 약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인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지금은 처리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고 보안 예방 조치로도 정말 "모든 출금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와 비트겟이 바이비트로 5만 개의 이더리움을 이체를 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파트너 대출로 실시가 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암호화폐 속보 X 계정인 솔리드 인텔을 좀 더 참고를 해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비트캣이 이 콜드 월렛에 5만 개 이상의 이 이더리움을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바이비트 CEO의 벤저우는 "이더리움을 즉시 매수할 계획은 없다. 파트너를 통해서 브릿지론을 제공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 때문에 현재 "파트너 대출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해킹 세력은요. 북한이 바로 또 배후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엮인 것으로 좀 유추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앞서서 이 바이비트 CEO 벤 저우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밝혔다 이 말이죠.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바이비트 준비금의 8.6%를 손실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 루건체인이 코인마켓랩 데이터를 인용해서 말한 소식을 제가 그대로 전해 드릴 텐데요. 해킹 전에 바이비트는 무려 162억 달러의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해킹 탈취금 추정 규모는 약 14억 달러 정도로 해킹 전체 준비금의 8.6%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준비금이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자, 그나마 여기에서 다행인 점은 "고객의 돈을 최우선으로 막아준다."라고 밝힌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장 플러스 나중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런 뭐 바이낸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이런 바이비트 또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출렁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하필이면 또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이 바이비트 해킹 또 미국 증시의 하락대 시간대와 겹치게 되면서 미증시와의 디커플링이 또 한 차례 좀 강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긴 했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향후 이 초동 대처는 잘 됐다고 보니까요. 이후의 진화 과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눈치 있게 저희 계속해서 로그온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뉴스 기사를 좀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제목부터 보도록 하시죠. Latest on the Bybit record breaking $1.4 billion crypto hack. 제가 방금 첫 번째 영상에서 기사 제목은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Bybit established in 2018 by CEO Ben Zhou. 이 벤저우에 의해서 2018년에 이제 설립이 된 그런 거래소가 바로 바이비트인데요. 이 이후에 빠르게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바이비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headquartered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자, 두바이에 이 본사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본사를 둔 바이비트, 뭐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수동 소득 또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본토 그리고 싱가포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nprecedented Bybit security breach. 자, 이게 뭐냐? 사상 초유의 여기서 unprecedented가 사상 초유의 뭐 유례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보안 침해 사건이 그만큼 전례가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on February 21st, 2025, Bybit experienced a significant security breach, marking one of the largest hacks in cryptocurrency history. 자, 2025년 2월 21일에 첫 발생이 됐습니다. 이 바이비트는 심각한 보안 침해 사건을 겪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하나로 기록이 됐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해커들이 현재 이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콜드 월렛 중에 하나에 침투해서요. 약 14억 달러 상당의 이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자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요? 여전히 이 보안의 취약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상기시켜 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를 보자면요. 이번 The breach occurred during a routine transfer from Bybit's ATH multi-signature cold wallet to its warm wallet. 이번 해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이비트의 ETH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약간 이제 티커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멀티시그 콜드 월렛에서 웜 월렛으로의 정기적인 자금 이체 중에서 발생이 되었다. 한마디로 시스템 프로그램상의 약간 그런 결격 사유,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짚고 있고요. 이 공격자들은 정교한 수법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조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올바른 주소가 표시되도록 하면서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 로직을 또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오늘 보안주가 왜 갑자기 떴는지 여기를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자, 밑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urther forensic analysis revealed that the attackers utilized advanced punishing techniques and social engineering to gain initial access. 자,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 결과 공격자들은 정교한 피싱 기법, 여기에서도 또 피싱이 등장했네요. 또 소셜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내부 자격 증명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서비스의 어떤 보안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서는 해커들이 한 수 위였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 관련해서 상당히 부실한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지점이고요. 또 이 시스템에 침투한 이후로 그들은 바이비트의 멀티시그 인증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이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위조 승인을 생성하는 게 가능했고요. 또 즉각적인 보안 경고 없이도 자산을 이동시키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을 계속해서 보자면요. 현재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이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블록체인 조사기관 이 자크 엑스비티와 보안 연구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번 해킹이 2025년 1월 페맥스 거래소 해킹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these findings are supported by crypto analysis from Arca, which awarded Jack XBT. 자, 그래서 여기에서 총 5만 달러, 여기 50,000 dollars, 5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을 받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만약에 이 라자루스의 개입이 확정이 된다면 확실해진다면 북한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후 세력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관련되는 이슈들 제가 올라오는 족족 컨티뉴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비트코인 특히 투자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보안 관련된 이런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중국 본토 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도 아니고 또 법적인 보호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결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암호화폐의 활기가 돌기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 지금 바로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현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land China courts rule crypto has no legal currency. 이 암호화폐라는 게 법정 통화가 아니고요. 또 or protection status in investor dispute. 법적인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 첫 번째, The Jiangsu Provincial High People's Court. 장수성 아시죠, 여러분? 그 장수성을 뭐 지양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장수성의 고등 인민법원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투자가 중국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Contracts involving cryptocurrency investments are deemed invalid and the contractors will not be afforded legal protection. 자, 이번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무효로 간주된다니 이거는 전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의 굴레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못 박아뒀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The court's ruling is based on a 2019 dispute involving one Singaporean citizen and one Chinese citizen. 자, 이번 판결은 싱가포르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 간에 2019년에 발생했던 분쟁을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아예 그냥 뿌리가 없는 그런 판결은 아니고요. 이전의 판결, 이전의 선례를 이제 포함해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중국 장수성 고등 인민법원은 최근 싱가포르 투자자인 판 모우모우라는 이런 상당히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판 모우모우 and Chinese citizens 티안 모우모우. 오, 중국 국적자인 텐 모우모우 씨와 싱가포르 이제 투자자인 판 모우모우 씨 간의 어떤 21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계약 분쟁과 관련된 사건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좀 짐작이 되는 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모라는 성이 같죠. 국적은 다른데요. 아마도 뭐 친족 관계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아니면은 뭐 뭔가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혼을 했다든지 아무튼 그런 인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자, 아무튼 자, 이번에서 따라서 중국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현재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고요. 중국 시민들은 디지털 화폐를 소유하고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밴이 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중국 정부는 이 디지털 자산을 법정 통화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s such 여기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Chinese laws assert that whatever risks are attached to contracts or agreements involving cryptocurrencies will be borne by
the contractors. 이번 중국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포함된 계약이나 합의에 따른 모든 위험은 모두 다 계약 당사자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분쟁이 또 한 번 이슈를 얻은 경우는 해외 기관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the Pan and Tian dispute as it involves a foreign organization. 중국 내에서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사실 이 정도까지 좀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싱가포르인이 개입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자면 계약에 따라서 이 판 모모 씨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제 그 자금을 투자한 거에 따라서 중국인 텐 모모 씨가 기술과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니까 이 판 이제 약간 그런 담당 이런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210만 달러 이제 그 당시 돈으로 1,574만 위안에 되는 돈을 거금을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 중국인 투자자분 텐이 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판은 투자에서 나는 철수를 하겠다. 손을 뗄 테니까 돈을 돌려달라라고 자금 반환을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당연히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자금 반환을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텐 이분이 배를 째라. 나는 물어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hina's High Court intervenes 중국 고등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내 말했던 대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 파트너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 계약을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국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 말이겠죠. 여러분도 상당히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중국 현지인 간의 이런 어떤 법적인 투자 분쟁,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중국 법원은 아직까지 중국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거는 이제 SEC 그다음에 리플 우리가 이제 리플의 그 코인 이름은 XRP로 변경이 됐죠. 뭐 하지만 뭐 당사자 소송이 걸린 거는 리플이니까 저는 계속 리플이라고 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SEC's Ripple appeal is next to fall. Former SEC official declares. 자, 드디어 SEC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리플의 항소가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저희 또 특히 XRP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The SEC's crypto enforcement program is unraveling with legal retreats and restructuring.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 프로그램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후퇴 그리고 SEC 내부 안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A former SEC official predicts the repeal appeal is next to be abandoned. 여기서 되게 말장난을 재밌게 해놨어요. 뭐 리플, 어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이 리플에 대한 항소가 다음으로 철회가 될 것이라는 이런 당사자의 관계자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친절하게 옆에 나와 있네요. Appears to be unraveling its crypto enforcement program with multiple legal retreats and internal restructuring taking place. 자, 이 암호화폐 규제 집행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법적 후퇴와 또 내부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 SEC의 집행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 이름이 좀 멋있네요. 존 리드 스타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The SEC Ripple appeal is obviously next on chopping block. 여기서 chopping block이 무슨 말이냐면 뭐 끝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SEC의 이런 다른 암호화폐 규제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밑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요. The Ripple appeal is almost most certainly next in line for dismissal. Why? 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 because the new SEC top brass has made it crystal clear. 굉장히 확실하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했냐?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후퇴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규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리플 항소가 분명히 다음 차례로 기각이 될 것이다. SEC 수뇌부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SEC는 적어도 크립토맘이라고 하니까 그분 떠오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으로 계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임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법정 문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왜 일어났냐? 그간 암호화폐 부서를 사이버 부서로 완전히 개편을 했고요. 또 암호화폐 소송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의 이런 보다 광범위한 규제 집행 전략 개편과 맞물려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크라는 이분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SEC가 암호화폐 규제 집행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해서 무모하고 또 전례 없는 똑같이 나왔죠. unprecedented. 자,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SEC는 항소 두 건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자, 그래서 이 항소 두 건을 중단시킨 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볼 코인베이스와의 어떤 분쟁 사건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현재 Strange things are afoot at SEC HQ. 이 SEC 헤드쿼터, HQ는 헤드쿼터 말하는 거죠. 본부. 자, 이 본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SEC 역사상 이렇게 급진적인 규제 정책 변화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Never, ever, ever. 절대, 절대, 절대. 자, 그래서 이제 그는 기관 내부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음과 같이 좀 말을 했습니다. SEC에게는 완벽한 폭풍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SEC를 혐오하는 나치 정부 효율성 부서 국장이 있다. SEC 직원들에게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의 대대적인 개편 변화와 그 때문에 현재 리플에 대한 이런 항소심 소송도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저희 마지막 영상에서 코인베이스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이렇게 힘이 빠져가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자 관련해서 코인베이스에 이번에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게리 긴슬러님이 나가시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힘이 확실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은 제 눈에도 많이 띄었습니다. 관련된 기사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Coinbase claims victory over Rogue SEC. So what's next for crypto regulation? 자, 코인베이스가 폭주하는 SEC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을 했다. 이제 암호화폐 규제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있는데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ryptocurrency platform operator says the US government has more work to do foster crypto innovation. 자,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업체인 코인베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한 분석가는 코인베이스가 아직 주 차원의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Coinbase Global is taking a victory lap on Friday after saying tha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자,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던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드디어 기나긴 싸움에서 종지부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The development signals how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is expected to be friendlier to the cryptocurrency industry than Joe Biden's presidential administration was. 자,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보다 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마클레이스 애널리스트의 이 벤자민 부디 씨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뭐라고 남겼냐? 워싱턴 DC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그 거대한 SEC라는 집단이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한마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완전히 linear, 완전히 좀 동조화될 가능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oinbase shares were up about 1.5% in morning trading Friday. 이 소식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금요일 오전 거래에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디 씨는 SEC의 결정이 코인베이스의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월가에서는 이미 예상이 됐던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뭐 저희도 그렇고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 정도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뭔가 빠르게 이렇게 진척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이전 정치적 지도부 아래에서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벌여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가상자산은 정말 때려 맞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억압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이번 단순히 소송이 철회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on X, formerly known as Twitter, Chief Executive Brian Armstrong said the SEC is expected to approve a full dismissal next week.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가 다음 주에 소송을 완전히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인베이스가 벌금을 내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Great news. 호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After years of litigation, 자, 수년간의 소송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이런 혈세 낭비, millions of your taxpayer dollars spent, and irreparable harm done to the country. 그리고 이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해진 끝에 we reached an agreement with SEC staff to dismiss their litigation against Coinbase. 우리는 SEC 직원들과 합의하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뭐 위원회 최종 승인이 나면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앞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전략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스트롱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덕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 어느 한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양측에 모두 다 이 공을 돌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민주당도요. 예전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자주자주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번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번 사건이 철회건이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더욱더 플러스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이 흔들거리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참 많은 분들께서 현재 집중을 하고 계신 사안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5개의 이슈들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던 한 주였는데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들을 가져오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